국내 대표 고배당주 ETF죠. 플러스 고배당주가 최근 정기 리밸런싱이 있었습니다. 예상보다 큰 의미 있는 변화들이 있었는데요. 리밸런싱 전과 후 어떻게 바뀌었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밸런싱 현황을 리뷰하기 전에 최근 성과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언뜻 봐서는요, 고배당주 ETF가 아니라 테마형 ETF 혹은 개별 종목이라고 해도 전혀 이질감이 없는 차트와 수익률이죠. 2025년 4월 9일 저점 이후에 거의 조정다운 조정 없이 상승하고 있고요. 연초 이후 수익률은 2025년 6월 24일 종가 기준 33.86%입니다. 월별로 수익률을 보면 더 놀라운데요. 4월 6.44, 5월 11.03, 그리고 6월은 24일 기준 8.95%입니다. 국내 고배당주 ETF인 거 감안하면요, 연수익률이라고 해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수익률을 3개월 연속 매월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플러스 고배당주 올해 투자하신 분들은요,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는 그렇게 크진 않으셨을 텐데 최근 이러한 흐름 기분 좋으면서도 조금 낯설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성과의 배경은요, 단연 금융주의 높은 비중입니다. 플러스 고배당주의 금융주 비중은 리밸런싱 전 기준으로 57% 정도였어요. 지난 5월 1일에 업로드해드린 플러스 고배당주 영상에서 높은 금융주의 비중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은 정부 정책이 불확실성이 아니라 가장 큰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죠. 금융주 지금이라도 사고 싶은데 너무 올라서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그런 분들은 금융주 비중이 50% 이상인 플러스 고배당주가 괜찮은 대안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훌륭한 성과 그리고 높은 관심에 힘입어서 순자산이 1조가 넘었어요. 순자산 1조,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크게 와닿는 숫자는 아닐 겁니다. 그런데요, 국내 ETF 시장에 파킹형 ETF나 대표지수 ETF를 제외하면 순자산이 1조가 넘는 ETF가 몇 개 없습니다. 성과뿐만 아니라 규모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플러스 고배당주입니다. 잘 나가는 플러스 고배당주 지난 6월 18일 정기 리밸런싱이 있었습니다. 1년에 2번 6월과 12월에 정기 리밸런싱을 하는 ETF니까요. 올해 12월까지 종목 교체 없이 현재 포트폴리오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정기 리밸런싱이라고 해서 대대적인 포트폴리오 교체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플러스 고배당주의 과거 리밸런싱 내역인데요. 적으면 2종목, 많으면 4종목 정도의 종목 편출입이 있었고요. 이번에도요, 3종목이 편출되었고 3종목이 신규 편입 되었어요. GS건설, HD현대, K카 3종목이 편출되었고요. 대신 신규 편입된 종목들은 LX인터내셔널, 현대차, 그리고 현대 엘리베이터입니다. 플러스 고배당주가 종목을 선정할 때 고려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예상 배당 수익률입니다. 새롭게 편입된 종목들 역시 최근 배당 수익률도 높고 2025년에도 높은 배당 수익률이 예상되는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신규 종목들의 과거 배당 내역을 잠깐 보고 가면 먼저 현대차입니다. 2023년 5.6% 그리고 2024년 5.66% 시가 배당률을 기록을 했고요. 현대 엘리베이터는 시가 배당률이 2023년 9.02%, 2024년에는 무려 10.5%나 기록을 했어요. 마지막 LX 인터내셔널인데요. 2024년 시가 배당률이 7.39%입니다. 2024년 12월 기준으로 신규 편입된 세 종목 모두요, 배당 수익률이 기초지수 배당 수익률보다 높습니다. 배당 수익률이 낮은 종목들이 신규 편입됨으로써 ETF의 배당 수익률이 낮아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 정기 리밸런싱은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 편입된 종목은요, 3종목 뿐이지만 이 3종목 비중의 합이 13.6%예요. 이 정도면 꽤 의미 있는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플러스 고배당주 리밸런싱 직전과 직후에 편입 이상의 10종목 그리고 비중을 각각 나열한 것인데요. 리밸런싱 직후의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현대차 5.29, 현대엘리베이터 4.91%로 각각 2위와 5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LX 인터내셔널은 10위 안에는 없지만 그래도 비중이 3.45%나 됩니다. 신규 종목이 편입되더라도요, 비중이 작아서 그 영향이 미미한 경우도 많은데요. 이번에 신규 편입된 3종목 모두 포트폴리오에서 의미 있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섹터나 산업별로 특징적인 점들을 조금 더 보면 현대차가 신규 편입이 되면서요, 기아와 현대차가 나란히 1위와 2위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두 종목 비중의 합이 10.7%나 되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의 주가가요, ETF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됐습니다. 자동차는요, 국내 주식시장에서 지난 1년 동안 가장 부진했던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연초 이후로 기간을 좁혀보면 그 부진이 더 체감이 되실 것 같은데, 연초 이후 코스피가 20%가 넘게 올랐죠. 기아와 현대차 최근에 반등하긴 했습니다만 연초 이후 여전히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과 부진의 가장 큰 이유는 다들 잘 아실 겁니다. 바로 미국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죠. 최근에 반등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저점을 지속적으로 높여가고 있다는 것은 다행이긴 합니다. 하지만 미국 수출이 실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두 종목의 특성상 미국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은 여전히 잠재적인 위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의미 있는 변화는요, 금융주 비중 축소입니다. 플러스 고배당주는 금융주를 총 15종목을 편입하고 있는데요. 이번 정기 리밸런싱에서 금융주의 종목 교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리밸런싱 이후 비중이 달라졌죠. ETF가 정기 리밸런싱을 하면 종목만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비중도 조절합니다. 정해진 방법론대로 비중을 조절하게 되면 보통 많이 오른 종목들은 비중이 줄어들게 되고요. 반대로 주가가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종목들은 비중이 늘어나게 돼요. 자연스럽게 많이 오른 종목들은 차익 실현을 하고 부진했던 종목들은 추가 매수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보고 계시는 표에서 파란색 음영 처리한 종목들은 차익 실현을 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대로 빨간색 음영 처리한 종목들, 비중이 늘어난 종목들은 추가 매수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융주 전체를 보면요, 정기 리밸런싱 직전 57.4%였던 금융주 비중은 52.2%까지 줄어들었어요. 5%포인트가 낮아진 것이 큰 의미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매우 의미 있는 비중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플러스 고배당주의 금융주에 대한 민감도는 다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금융주 흐름이 좋다 보니까요, 금융주 비중 축소를 아쉽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어제 그리고 오늘 시장의 흐름을 보면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차익 실현이 조금 나오는 것 같고요. 그동안 소외되었던 종목들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물론 플러스 고배당주가 액티브 ETF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리밸런싱이 의도한 리밸런싱은 아닙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시기적절한 리밸런싱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배당주 ETF의 정기 리밸런싱이 있으면 투자자분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것이 바로 배당 수익률이죠.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신규 편입 종목인 현대차, 현대엘리베이터, 그리고 LX 인터내셔널까지 모두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리밸런싱으로 인한 배당 수익률 하락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요, 플러스 고배당주는 지난달에 공시를 했죠. 2025년 5월부터요, 2026년 4월까지 주당 분배금을요, 73원으로 균등 분배할 예정이에요. 2025년 4월까지는 주당 63원의 월배당을 지급을 하다가 2025년 5월부터 주당 73원 월배당을 지급을 하고 있죠. 이번 정기 리밸런싱과 무관하게 이번 달에도 그리고 다음 달에도 2026년 4월까지 주당 분배금 73원이 지급될 예정이에요. 주가 변동이나 포트폴리오 변경으로 인해 배당 수익률이 낮아지거나 배당금이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플러스 고배당주 6월 정기 리밸런싱 간단하게 정리했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TF를 읽어주는 남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